주유를 하고 총 뛴 키로수는 607.5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금방 주유를 하러 갈 거거든요.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4180km를 주행했네요. 조만간에 오일을 교체를 아마 딱 제 패턴으로는 150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 150시간이라 그러면 7일 정도를 풀로 24시간 동안 돌린 시간 정도 되죠. 대략 150시간이면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쓰는 패턴 내에서는. 근데 기간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50시간을 사용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4개월? 엔진오일 날짜를 봐야 되겠지만 4개월 정도 대략. 주행 가는 거리 남은 거리는 107km 남았네요. 아워메다는 16시간 37분 16시간 37분을 주행을 했습니다. 600km를 뛰는 동안 16시간 37분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했네요. 연비는 10.1km 나왔고요. 주유소에 타와 갑니다. 주유소에 타와 가서 주유를 하고 주유를 다 하고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다 왔다. 오늘은 54.67L가 주유가 됐습니다. 54.67, 55L 정도 들어갔네요. 대략 주행한 거리는 50L 뿐이 안 들어갔는데 55L 뿐이 안 들어갔는데 주행한 거리는 611.8km 주행을 했습니다. 리셋 해야죠. 엔진오일 갈고 4185km 조만간에 교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100시간이 넘었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는 897km,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로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897km. 아까 611km를 뛰는 동안에 16시간 42분을 주행을 했습니다. 16시간 42분. 평균 연비 리셋 했고요. 아까 10.1km 했죠. 10.1km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휴게소 안에 주유를 하고 25.3km 주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연료 첨가제를 넣으려고 생각은 했는데 깜빡 잊었네요. 연료 첨가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첨가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6시가 넘었네요. 6시간 7시가 다 되어 가는군요. 쉬는 날 기름 넣고 아침 출근하듯이 나가서 기름을 넣고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주유를 했죠. 주유를 하고 총 뛴 키로수는 247.8km 주행을 했네요. 엔진오일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550km 남았습니다. 550km. 240km를 주행하는 동안 5시간 26분 주행을 했네요. 5시간 26분. 연비는 10.9km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략 한 250km 정도를 돌아다녔네요. 오늘 일과를 모두 마무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예열 중입니다. 계기판의 온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주행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열이 올라왔으면 엔진오일을 교체하려 합니다. 일단 시동을 끄고요.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연료 필터도 같이 교체할 겁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인데 제가 엔진오일을 여름 휴가 가기 전에 교환을 했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7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7일이기 때문에 대략 한 4개월 만에 엔진오일을 교체합니다. 그만큼 많이 돌아다닌 것도 있고 아워메다라는 시간상 보면 지금 150시간을 채 못 쓰기는 했는데 엔진 소리가 조금 커지는 경향도 있고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교체하려 합니다. 보니까 냉각 수도 지금 여기까지, 원래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금 아래에 있네요. 냉각 수도 보충을 하고 연료 필터도 교체를 하려 합니다. 오늘은 엔진오일도 교체를 하고, 오늘 엔진오일 교체하기 위해서 장갑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집에서 굴러다니는 구멍난 수건입니다. 구멍난 수건. 기타 이외에 연장이 요만큼 필요합니다. 소리가 들리죠? 엔진오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엔진오일이 떨어지는 동안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엔진오일을 교체를 할 때 청소를 했는데도 카본이 이렇게 꼈죠. 많이 또 다시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필터에 이렇게 잔유가 남았죠. 이렇게 잔유가 남은 거는 약국에 가셔서 주사기 큰 거를 하나 사시면 됩니다. 그 앞에 고무 호스 아무거나를 하나 끼고 빨아당기면 흡입이 되죠.
엔진오일은 모두 드레인 하였습니다. 오일 필터에 붙어있는 엔진오일 모두 드레인을 했고요.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카본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 긁어낸 겁니다. 한 번. 대략 4,500km 정도 주행하고 난 다음에 나온 카본 슬러지예요. 아예 깨끗하게 청소하려는 게 아니라 카본 덩어리들을 제거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4,500km를 타고 난 카본 슬러지 양이라는 거죠. 퇴적량이 상당히 많죠. 입구 쪽에 많이 끼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 안쪽에 더 많이 가서 끼게 되겠죠. 4,500km를 뛰고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커피 양으로 보면 한 3스푼 정도 됩니다. 커피 티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 가득 담으면 한 3스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4,500km를 타면서 이 카본 슬러지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카본 슬러지들은 또 엔진 내부로 또 들어가겠죠. 이런 찌꺼기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을 유발시키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흡기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일정 주기마다 흡기 클리닝을 꽉 막혀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좋은 컨디션인 상태에서 하는 게 낫겠죠. 꽉 막히고 난 다음에 꼭 망가지고 난 다음에 클리닝을 하면 과연 좋을까요? 차에 데미지만 있고 결코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가 정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한번 관리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양들이 카본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계가 망가지는지 알 수 있고요. 한번 자가 정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각수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먼지가 많이 꼈습니다. 일일이 한번 걸레로 닦아보도록 할게요. 운동화 닦는 칫솔입니다. 운동화 닦는 칫솔. 제가 물 청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을 부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물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도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걸레로 깨끗하게 닦으면 됩니다. 깨끗한 에어클리너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동안에도 엔진오일은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을 보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에도 오일은 잔유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료 필터를 한번 교체해 보려 합니다. 연료 필터만 교체가 목적이라면 이쪽 드레인 쪽으로 먼저 연료를 빼고 필터를 분해해서 교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안에 내용 상태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어떤 상태로 있는지, 연료 안에 침전물이 많은 건지, 오염이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밑에를 먼저 뽑으면 연료가 다 배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뚜껑부터 먼저 분해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부위가 이렇게 시꺼멓게 됐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연료 안에 침전물,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년뿐이 쓰지 않았는데 벌써 이 플라스틱 부분이 검게 됐다는 얘기는 기름때가 꼈다는 얘기죠. 한번 장갑을 벗고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벗고 기름때가 분명히 낀 부분이에요. 이렇게 검게 된 부분이 구분이 되시죠? 이렇게 오염이 1년뿐이 안 썼는데 연료 안에 오염이 많이 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윗부분과 밑부분의 색깔이 다르죠. 이 윗부분처럼 기름만 먹었다고 하면 이 윗부분처럼 색깔이 이래야 됩니다. 뭐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색깔 차이를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윗부분과 밑부분, 기름만 먹었다 그러면 이 윗부분처럼 색이 이렇게 약간 밝아야 되는데 오염이 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시꺼멓게 됐습니다. 분명히 작년 겨울에 교체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우리가 분명히 연료가 깨끗한 청정 연료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연료가 생각보다 시꺼먼 연료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만 이렇게 필터로 걸러질 때에는 생각보다 많이 시꺼매다는 거죠. 이 밑부분에도 기름때가 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버리지 않았냐면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침전물이 있습니다. 검게 밑바닥에 보이는 것들이 침전물이에요. 그죠? 보이죠? 이런 침전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료 일탈을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침전물들이 발생을 하네요.
새 연료 필터입니다. 구분이 확실히 되죠. 기름만 먹었다고 하면 위쪽처럼 됐었어야 된다는 말이 아마 색깔 차이로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하는 동안 엔진오일의 잔유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네요. 그죠? 시동을 분명히 걸었다 껐는데 엔진오일이 너무 깨끗합니다. 구분은 되시죠? 어디가 묻어있고 어디가 안 묻어있는지. 지금 절반 조금 미치긴 한데요, 그죠? 절반 조금 미치기는 한데 한 통을 다 부었는데도 이 정도 뿐이 안 찍히네요. 오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잔유를 배출을 해서 신오일과 섞이는 거를 방지하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잔유 제거를 해주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엔진오일은 조금 모자르긴 하나 어차피 중간 정도에 있고 조금 모자란 정도여서 저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버리려고 놔뒀던 구멍난 수건이 영광의 상처들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에어클리너를 닫고 연료 힐터 통을 닫고 했더니 이렇게 처절하게 전사를 하셨네요. 다음번 오일 갈 때까지 이게 살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연료 결빙 방지제라고 써있죠. 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료 결빙 방지제는 많은 제조사에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 맞닥뜨려서 겨울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린 이후에 사용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사용을 하는 거죠. 미리. 예방이라고 하는 건 미리 사용하는 거지, 결과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연료 탱크 안에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연료 탱크를 내려보기 전까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다 연료 탱크를 내려서 수분이 있고 없고 확인한 다음에 넣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사용을 해서 연료 탱크 안에 수분이 있다면 없애는 목적으로 미리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액체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위쪽에 고여 있는 만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 것만 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료 결빙 방지제는 이미 연료 라인에 있는 연료가 얼고 난 다음에 넣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탱크 자체 내에 있는 거는 만약에 결빙이 되었던 게 해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료 라인이나 연료 필터 내부에 있는 것까지는 해동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탱크 내에 수분을 예방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건 결과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게 아니죠. 미리 결과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조치하는 행동입니다. 겨울 준비 끝. 윈터 타이어도 교체했고 엔진 오일도 교체했고, 엔진 오일을 조금 일찍 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제가 추울 때 이런 거 찍기는 너무 힘들어서 어제 나갔다 왔던 키로수입니다. 247.8km. 엔진오일 교환하고 4,432km 주행을 했습니다. 조금 더 쓸까도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정말 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 일찍 교환을 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고 4,432km 주행을 했으니까 리셋을 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547km. 아침에 아까 오일 가느라고 예열했거든요. 예열하고 지금까지 엔진이 도른 시간은 오늘 주유하고 5시간 50분 구동을 했네요. 연비는 0.1km 줄었네요. 엔진 오일까지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고 21km 주행을 했습니다. 21km를 주행하고 왔거든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용무를 보고 21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한번 찍어 볼까요?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게이지를 한번 잘 깨끗하게 닫고요. 엔진 오일을 넣었다가 빼서 엔진 오일은 딱 중간 정도 찍히는데 오일이 그래도 많이 시꺼머지는 않죠. 그죠? 오일이 많이 시꺼머지는 않습니다. 오일이 여기 턴에 묻어 있는 거를 봐도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는 않죠. 이렇기 때문에 뭐 한 바퀴만 돌고 와도 시꺼매진다. 그저 잔유가 많이 남았을 때는 오염된 오일과 뒤섞이다 보니까 한 바퀴만 타고 들어와도 금방 시꺼매집니다. 그러나 잔유를 잘 빼고 깨끗한 오일을 다시 주입을 하면 이렇게 금방 시꺼매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처음처럼 맑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오일이 오염이 많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의 검게 변색이 되지는 않았어요. 21km를 주행을 하고 와도 오일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시꺼매지지 않았다라는 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았어? 다음에 조금 크면 이쁜 거 많이 찍어준다 그래. 예! 아빠! 신나요. 예. 네! 이름은 장준이다. 장준밤에 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